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김프로는 이제 돗자리를 깔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예, 정말 대단합니다. 간만에 밥값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주진우 기자도 그렇고요. 뭐, 여타 많은 또, 법률가들도 그렇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과연 구속될 수 있겠는가? 상당히 좀 회의적으로도 봤고요. 뭐, 그 회의적인 전망은 또 이런 면도 있겠죠.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 이거 그냥 잘 되겠지 하고 방치했다가는 큰일 난다. 이런 뭐 경각심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요. 하여간 주진우 기자가요? 정말 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왜요? 아니, 주진우 기자는 제가 좀 개인적인 연도 있고 요즘에 자주 만나거든요. 예. 그 사람 좀 어설퍼요. 뭐 이름빨로 지금 뭐 뉴스공장 나가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예. 어설퍼. 그렇습니까? 김프로가 더 정확합니까? 그럼요. 주진우만은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프로 지난주 거는 진짜 아주 면밀한 분석이었고, 그 분석이 되게 맞았어요. 이를테면은 법원 내부에서도, 이거는 쉴드 쳐주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어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부분 걱정을 많이 하신 걸 거고요. 뭐 주진우 기자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 당연히 구속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여태까지 법원이 보여왔던 행보, 또 뭐, 여태까지 해왔던 모습들을 보면, 이거 택도 아닌 판단을 또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섞인 것이었을 거고요.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다거나, 아니면 구속이 좀 어렵다거나,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김프로도 지난주에 얘기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기각이 되면 이거는 법원이 대놓고 봐준 것이다. 그렇게 그렇죠. 봐야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제 저는 거의 없다고 봤고, 법원이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쯤 되면 돌아가는 상황을 놓고 이제 판단을 할 텐데, 그런 결정을 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밖에 없거든요. 본인은 구속이 안 되니까 좋겠죠. 근데 구속이 안 된다고 해서 사건 자체가 뭐 완전 종결이 된다 그러면 상황이 좀 달라질 텐데, 구속이 안 되더라도 기소는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장도 재청구할 거고, 뭐 재청구해서 거절되면 또 이제 세 번째 청구할 거고, 이렇게 계속 청구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거절되면 기각돼서 좋은 사람은 양승태밖에 없고, 양승태가 좋은 만큼 그 부담을 이제 법원이 오롯이 가지고 앉게 되는 데다가, 만약에 그걸 이제 발부를 안 하고 기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임종헌이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그 밑에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법원에서 이제 다음번 대법관이 될 후보로 거론이 될 만큼 굉장히 높은 법관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줄줄이 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똥을 치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법원이 알아서,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장대로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를 모함하면서 다 한 나쁜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 판단과 그 선택을 법원이 할 리가 없죠. 바보가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여간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우여곡절은 있었지만은 끝내 국민의 뜻대로 됐습니다. 역사의 정의대로 됐는데, 이것이 갖는 사법사적 의미가 상당하죠? 그럼요. 이미 뭐 이제 사건이 끝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기소도 될 테고 재판도 3심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속이 가지는 의미라 한다면 이것이 무슨 이제 처벌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이미지를 줬다거나 이런 것보다 이후에 가지는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뭐 지난번에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사법부 개혁이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나 이제 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어찌 되든 간에 이게 뭐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됐든 뭐 형사처벌을 어떤 식으로 받든 간에 이제 법원 내부에서는 굉장히 자정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이런 사안인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장 산하에
그 수많은 이제 훌륭한,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수많은 머리 좋은 분들이 쫙 포진해 있는데 판사들이 검사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뭐랄까 사회생활을 그렇게 막 거침없이 하지 않는 면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법원 내부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자주 만나고 굉장히 조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지금 밝혀진 뒤로 이렇게 야료가 있고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조심조심하면서 소문 안 나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막 뭔가 이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잘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판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도 법관의 양심이란 게 있다. 그리고 법원 조직은 그렇게 막 정치적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업무의 특성이 그렇기도 하고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달이 나게 된 시발점도 뭐였냐면 지금 시발점은 시발점을 말하는 겁니까? 그 시작점. 시작점이 뭐였냐면 시발점인 줄 알고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한 판사님이 블랙리스트 뭐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뭐 지금 대법원에서 이렇게 조금 기분 나빠하거나 대법원장님이 기분 나빠할 수 있는 세미나 이런 걸 조금 줄여서 하지 말자라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그럼 제가 그냥 사표 쓸게요 하고 조용히 사표를 썼던 일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커졌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이제 커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알려지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실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이런 일들이 만천하에 그냥 싸그리 공개가 된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풍문으로만 했거나 무슨 의혹 제기나 수준이 이런 게 아니고 뭐 김현장과 독대해가지고 얘기했던 거 문서로 드러난 거 직접 지시했던 하나하나 내용이 다 수첩으로 드러난 거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낱낱이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렇게 대놓고 뭔가 법원 이건 당연히 시키면 하는 거지라는 분위기가 이제는 생길 수 없을 거거든요. 물론 나중에 가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뭔가 또 개발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사람 사는 곳이니까. 하지만 지금처럼 대놓고 그냥 관행이니까 아무도 말 못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던 거는 일단 한번 깨졌다. 그거의 균열은 굉장히 크게 있었고 이제는 시키는 사람도 눈치를 볼 거고 그리고 밑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도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시간이 한참 지나더라도 이거는 역사의 오명으로 남을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아니 전에도 이렇게 돼가지고 한번 우리 조직이 발칵 뒤집혀서 난리가 났는데 이거를 똑같이 하란 말이냐라고 위아래로 굉장한 자정작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차고 이렇게 구치소에 들어가서 뭔가 재판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사법부의 향후 있을 개혁에 굉장히 큰 밑거름으로 사용이 될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것 자체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 물론 그 뒤에 재판이 잘 진행이 돼서 본인이 저지른 잘못들에 대해서 온당하게 처벌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거는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개인을 어떻게 처벌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더 큰 맥락에서 보자 그러면 이번 구속영장 발부가 우리 한국 이 사법사에 가지는 경종 울린 걸로 보자 그러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뭐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우리 양승태 형 평생을 양지만 걸었는데 말이죠. 본인이 이렇게 될 줄을 꿈에나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 거고 아마 그랬기 때문에 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고위 법관이고 평생을 재판만 해오신 분들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법리에 밝고 뭐 재판 진행 과정에 굉장히 빠삭하고 이런 면은 있지만 본인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나와서 뭐 이렇게 항변을 하고 이런 경험은 상상도 못 해봤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서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와서 얘기하는 모든 것이 굉장히 서툴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 포토라인에 안 서기 위해서 꼼수를 부려가지고 대법원 담장 앞에 가가지고 한 것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서툰 거거든요.
그걸 만약에 노련하게 정무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코치를 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동물적인 그런 감각이 있다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들어가서 뭔가 법리적으로 막 이렇게 하거나 뒤로 뭐 검찰의 수장과 이렇게 내고를 하거나 이런 한이 있어도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다 하고 어쨌든 사과한다는 제스처를 취했을 텐데 그걸 일단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고 뭔가 이렇게 꼼수를 부리면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굉장한 어설픔.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주장한 것도 뭐 자기를 모함하기 위해서 뭐 V자 표시를 한 거는 나중에 조작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대자를 쓴 거는 그 사람이 나를 모함하기 위해서 한 걸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정말 택도 아닌 그런 얕은 수를 써가면서 변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 말이 되냐? 이게 뭐 저렇게까지밖에 못해? 라고 밖에서 볼 때는 그냥 객관적으로는 생각하겠지만 이거는 본인이 이제 진짜로 구치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결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마음이 다급했을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평생 처음 상상도 안 해본 이제 포지션에서 질문을 받고 뭔가 대답을 하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그게 완전히 무너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얕은 수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어설프고 본전도 못 건지고 결국엔 구속도 됐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구속을 피해줍니까? 밑에 사람들이. 기억도 안 난다 그러고 전면 부인하고 막 이렇게 간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뭔가 이거는 너무 검찰이 정치적으로 막 세게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측은지심을 얻을 수도 없는 수를 자기가 써버려가지고 저렇게 전면 부인하고 모든 사람을 다 책임을 떠넘기고 모함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유죄가 나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설사 무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이걸 누가 뭔가 굉장히 부당하게 억울한 경우를 당해가지고 고생을 했다고 누가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설사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거는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보자 근데 그러면 말이죠. 그 팀프로 네. 잘 얘기하다가 설사 무죄가 나온다. 무죄가 나온다. 그건 진짜 가정하기 싫어요. 아니 그 사람이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와 개인적인 견해를 물으신다면 저는 양승태가 유죄가 나오나 무죄가 나오나 뭐 큰 틀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유죄가 나와야 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원칙대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설사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전체적인 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 우리나라의 큰 세 가지 축을 이루고 있는 사법부의 개혁이라는 것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는 처벌을 받거나 처벌을 못 받거나 큰 차이는 저는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근데 이제 법리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다툴 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뭐 추가로 변호사도 쓰고 구속적 부심은 이제 포기하고 어쨌든 법리적으로 무죄를 받아내는데 자기한테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는데 하여튼 최대한 집중하겠다라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구속적 부심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럼? 네, 그거는 뭐 구속적 부심을 신청하지 않는 방침을 정했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적부심 신청해가지고 또 한 번 거절당하면 또 한 번 거절당할 이유가 높고요. 왜냐면 근데도 누군가는 그 구속적 부심 신청해가지고 풀려났잖아요. 누구였지 그게? 그렇기는 한데. 김관진. 네. 김관진. 그렇기는 한데 그거하고는 약간 조금 성격이 다르죠. 왜냐하면 김관진은 이 정도 급에 유명하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재판을 하는 재판장이 이거는 뭐 영장을 판단하는 혹은 구속적 부심을 판단하는 개인 법관이 판단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그 이상 토를 달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개인 법관의 판단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뭐 김관진이 구속적 부심에서 풀려나고 난 이후에 여러 비판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걸로 막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이건 말도 안 된다.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비판을 하는 정도였지. 그거 자체가 막 책임을 져야 하는 법원이 흔들흔들할 만큼의 후폭풍이 있는 파워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냥 결정할 수 있는데 이건 만약에 구속적 부심에서 풀어주게 되면 오롯이 다시 한번 그 모든 후폭풍을 법원이 지금 다 감당을 해야 돼요. 근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전략이 뭐냐면 모른다. 나는 시키지 않았고 밑에서 다 알아서 했고
나와 있는 물증들은 다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진짜 이거 어처구니없는 전략이었군요. 이거 말도 안 되죠. 근데 이게 구속적부심에 가서 사실은 제가 뭐 이건 아니었고요.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없잖아요. 인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자체로 아니 예전에 부인하다가 지금 인정했으면 다시 나가면 또 말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그 말인즉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기각이 될 거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계속 똑같이 이거는 나는 모르고 증거가 조작됐어요 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면 그러기에는 물증이 너무 많아요. 물증이 너무 많고 밑에 그거에 부합하는 상식적으로 볼 때 물증에 부합하는 진술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깨지 못해가지고 구속이 된 상황에 더 큰 상황 변수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해봐야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법원에서도 그거를 후폭풍을 오롯이 다 안으면서 풀어줄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양승태만 좋아요. 법원은 다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판단을 할 것이 없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그러면 본 재판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최대한 이제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지상 최대의 목표가 됐다고 봐야 되고 그걸 위해서 아마 올인을 할 텐데 이제부터는 사실 쉽지 않기는 하죠. 왜냐하면 검찰에서는 나름대로 땅땅하게 법리를 써가지고 올리기는 했지만 뭐 조서 검토하는 데만 30시간 넘게 걸리도록 굉장히 꼼꼼하게 봤잖아요. 그리고 대법원장 자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체가 엘리트고요. 그러니까 뭐 어설프게 정치적인 뭘 해가지고 올라간 사람이 아니고 일단 대법관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은 법리에 밝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실력이 없거나 그렇지 않고 본인이 어쨌든 법에 굉장히 밝고 그리고 본인을 조력하는 변호사진들도 굉장히 세게 노력할 거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 직권남용이라는 죄 자체가 징역 5년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근데 뭐 본인이 뭔가 이렇게 자격을 필요로 하는 뭔가를 하지는 않을 테니까 이제 뭐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고 직권남용만 본다 그러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만 만약에 기소가 된다 그러면 끼케야 5년 이하니까 형 자체가 그렇게 높은 형은 아니어서 물론 이제 임종원 전 차장의 혐의를 보면 뭐 국고손실죄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국고손실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이제 심하면 무기징역까지도 최대 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형량이 크게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래서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될 것이냐. 근데 주요하게 받고 있는 건 지금 직권남용 혐의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그냥 판례로만 본다 그러면 유죄가 막 나오거나 굉장히 중형이 나오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거는 법리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냐는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돼요. 어떤 전략을 저쪽에서 쓰는지 내지는 뭐 나와 있는 증거나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재판이 시작됐을 때 출석한 증인들이 말을 어떻게 바꾸는지 뭐 그 뒤에 이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언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은 뭐 하여튼 얼토당토않게 하여튼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양승태 개인으로 보면 조금 화가 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걸로 여론이 뒤집혀가지고 사법부가 굉장히 억울하게 뭘 당했다 이러기는 쉽지는 않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법부 내에 그 판사들 사이에서 양승태에 대해서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서가. 그러니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증거가 다 나오지 않았는가. 그래 놓고는 뭐 자기가 이제 소환될 때 검찰 포토라인이 아니라 그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이거는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시각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뭐 실제로 뭐 이제 개인의 생각들을 뭐 제가 다 뭐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량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기류의 변화가 일정 부분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부장판사 이상급의 어느 정도 높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건이 시끄럽게 진행되는 거를 굉장히 마뜩잖아 했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이 법원에 대해서 좋지 않은 뭔가 의도를 좀 가지고 조금 심하게 지금 여론몰이를 하면서 막 가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굉장히 불쾌하면서 그렇다고 그걸 드러내놓고 막 얘기를 이제 하기는 조금 그렇고
뭐 그러면서 내심 불쾌해하는 면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이렇게까지 욕보이면서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느냐를 조금 살펴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여름에 놀이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대국민 질의응답을 하거나 뭐 이랬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판사들도 아주 고위 법관들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뭐 법원 행정처나 뭐 이런 곳에서 뭐 이렇게 직접 만나가지고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지나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뭐 회식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뭐 다른 일반 국민들하고 똑같이 그냥 글로만 보거나,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뭐 이렇게 내려보내는 글로 보거나 아니면 그냥 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한테 전해 듣거나 아니면 TV나 신문에 나오는 걸로 보고 본인이 어쨌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뭐 대법원장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판사들도 직접적으로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나름대로 환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조직의 수장이고 사법부가 그것도 나름대로 또 자기 소신껏 그냥 열심히 일을 해왔던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할 테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쎄빠지게 뭐 일하고 하면서 그래도 내가 어디 가서 남 부끄럽지 않게 민원 같은 거 들어오려고 그러면 막기도 하고 안 하려고 하고 나름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무슨 저렇게 싸마이 같이 우리를 매도하고 막 이게 말이 되냐? 법원에 대해서 저렇게 권위가 없이 막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 말이 되냐 하면서 불쾌해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이번에 그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가면서 그 환상이 상당 부분 깨졌다고 봅니다. 아하.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로 사법부에 대해서 어른 대접을 조금 받고 싶었다 그러면 그냥 했어야 돼요. 뭐 대법원 앞에 가서 뭐 하고 이런 거 말고 그냥 갔어야 되고 거기서 본인이 잘못했으니 본인에 대해서 어쨌든 내가 다 안고 가겠다. 형사처벌도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다 받겠다. 대신에 나로서 끝내고 더 이상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걸 하지 말아달라. 라고 가서 본인이 다 지시한 것이고 본인이 다 저걸 한 것이니까 밑에 사람들은 내 말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밑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 내가 차라리 형을 살겠다. 라고 만약에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면요. 그러면 후폭풍이 상당했을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이제 던지고 내가 받겠다. 형사처벌 받겠다.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구속영장도 뭐 청구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것도 다투지 않겠다. 이렇게 온 것 자체가 사법부 수장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치욕이고 이런 시비에 휘말렸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어쨌든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이거는 사법부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누군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거는 내가 처벌을 받아야 맞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수장에 있던 사람이니까. 이건 다 내 책임이니 밑에서 뭔가를 따랐던 사람들한테는 하지 말아주시라. 그리고 이후에 법원이 뭔가 이렇게 자정작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에 진심은 믿어주시고 이거는 내가 다 안고 가겠다라고 만약에 했으면 일반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야 이게 뭐 잘못은 했지만 멋있다. 야 저 정도로 뭔가 이렇게 존경받을 만하네. 뭐 어쨌든 그냥 이렇게 여태까지 들어온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되게 멋있던데 카리스마 있던데 라는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만약에 지켜봤다 그러면 그 밑에 있었던 후배들도 생각을 달리 하겠죠. 근데 하나같이 나온 것듯이 막 어디 포토라인에 서갖고 얘기하는 게 자기가 조금 쪽팔릴 것 같으니까 막 대법원 안에서 하겠다고 했다가 그것도 막 자기 혼자 막 경비한테 물어보고 한다고 했다가 거기 와가지고 막 하고는 들어가고 나 가가지고는 막 모함 받았다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거 막 안에서는 뭐 전면 부인하면 생각 안 난다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다시 출석해가지고 막 조서를 막 몇십 시간 동안 막 살펴보고 나와가지고 그 모양 다 구기고 빠지고 야 저게 아니 그래도 이 산부요인인데 저렇게 들어가가지고 배포도 없고 뭐 조직 생각하는 것도 없고 자기 풀려나오면 밑에 사람을 다 그러면 감옥 가라는 얘기인데 야 우리가 저런 사람을 보수로 모셨던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상당 부분 저것도 많이 깨졌을 거고
내심 보수 언론에서 막 나라가 미쳤다 어쩌고 하면서 막 이렇게 뭐 기사를 쓰고 뭐 칼럼을 쓰고 하는 거를 보면서 찜찜하게 여겼던 보수 성향의 많은 사람도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야, 저 정도로밖에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심정적으로도 멋있다고 뭔가 이렇게 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고 사실은 봐야 되고요. 이후에 나와서 그래서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그래 고생했다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아유 저거 가가지고 또 막 법리적으로 다쳐가 찌질하게 해서 아이고 저거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두둔하는 사람들조차도 내심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 일 자체가 그냥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 양승태가 보여줬던 그 마지막의 행보, 그 하루 이틀간의 행보와 그리고 구속됨으로 인해서 나왔던 모든 것으로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이제 더 이상 봐줄 이유가 없겠네요. 뭐 그렇죠. 법원이. 그 법원에서도 별로 뭐 그렇게 그냥 원칙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에 부합하는 물증과 진술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무적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길을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왜냐하면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만 있다 그러면 진술을 잘 맞춰가지고 그걸 바꾸면 뭔가 이 전환이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털려서 물증들이 지금 확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 물증에 부합하는 진술들도 상당히 많이 뭐 100명 가까운 판사들을 불러가지고 다 조사를 단단하게 했는데 이거를 뭐 말 몇 마디로 바꾸는 거는 불가능하고 진술이 뭐 뒤에 바뀌는 걸로 뭐 뒤집기는 불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죠. 그냥 여론의 향배가 걷잡을 수 없이 역풍의 형태로 불어온다 그러면 이거를 수사를 끌고 가는 그래서 뭐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검찰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고 여론도 뭐 절반 가까이 비등비등하게 야 그래도 사람은 멋있더라. 야 저 법원 후배들 챙기는 거 봐봐. 저 정도면 수장으로 모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야 검찰이 이건 너무한 거네. 막 이런 여론이 막 생겨가지고 그 뒤에서 막 이렇게 여론이 오른다 그러면 법원도 판단할 때 굉장히 부담스럽죠. 야 그래 이건 어떻게 최대한 해가지고 잘하면 그래서 검찰이 무리하게 막 자기들이 이렇게 달려온 것으로 결론이 좀 나면 그럼 이거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최대한 힘을 실어주겠지만 이미 찌질이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양승태를 두드러는 사람도 별로 없고 보수 언론도 뭐 나라가 미쳤다고 하기는 하지만 이제 힘을 실을 수 있는 뭐 이런 명분도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양승태 혼자 그냥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뭐 원칙대로 해야지. 아니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양승태에서 못 자르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법관들이 줄줄이 다 책임을 법적으로 져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이 최종 책임자고 그 말을 거스를 수 없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른 것으로 해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법적인 책임이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현직에 있는 대법관들 비롯해서 그러니까 두 사람의 그 영장이 기각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거를 어떻게 거역할 수 있냐. 그리고 이 행정처장이라는 자리는 법원행정처 차장이 실무를 다 담당하고 있어서 뭔가 보고를 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될 자리라기보다는 뭐 실무적인 지위는 또 가가지고 독대해가지고 다 받고 뭐 이러니까 아니 나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뭐 높은 사람이지 사실은 넘버 1과 3가 다 이렇게 하면서 지시를 한 거다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도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넘버 2들이 약간 허수아비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거를 봐가지고 이제 기각이 된 면도 상당히 있을 텐데 이후에 법원에 가가지고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동일한 논리가 아마 적용이 될 거예요. 넘버 1이 부러져가지고 그냥 본인이 다 책임을 가져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자유롭게 되죠. 아니 이거 뭐 거절할 수 없고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는 인사권도 휘두르고 뭐도 휘두르는 게 엄청난 자리인데 그거를 나 혼자 어떻게 대응해가지고 시키는 걸 하지 말란 얘기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봐주면 상당 부분 법적인 책임이 좀 덜어지는데 만약에 여기를 무죄를 써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밑에 사람들은 내려오겠죠. 그러면 그걸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시킨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까지 뭔가 뭐 자세하게 지시한 건 아니었는데 밑에서 알아서 기어가지고 나쁜 짓을 했다는 걸로 지금 현직에 있는 수많은 고위법관들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법원이 그런 판단을 할 리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프로와 함께한 시간이었어요. 양승태 제가 구속 이후에 지난주에 전망을 하면서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거는 판을 하나 조금 잘못 읽었던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재건 부장판사가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다가 뭐 그런 거 정도 뭐 틀릴 수 있지. 그래도 뭐 본인이 틀린다고 뭐 그게 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저는 그게 조금 아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임 부장판사가 맡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 전에 뭐 기각했던 게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뭐 그거를 제가 이제 기사를 읽고는 그런가 해가지고 이제 조금 생각이 조금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게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제가 지금 이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거의 뭐 한 1년 반 가까이 이제 출연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을까도 좀 당연히 와야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올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맨 처음에 왜 경향신문에서 이제 그 이범준 기자가 기사를 써서 이거 굉장히 큰 기사다. 이게 나중에 박근혜 탄핵되고 나면 한국이 굉장히 휘청휘청 시끄러울 만큼 커질 일인데 지금 아무도 다루지 않아서 그렇지 좀 기다려보시라는 얘기를 그때부터 하면서도 이거만 가지고 뒤에까지 갈 수 있을까 사실 생각이 많았는데 1년 반, 뭐 거의 한 2년 넘게 진행이 쭉 되면서 뭐 상황을 이제 보니까, 참 감회가 남다르기는 해요. 그리고 이번 사건 자체가 어쨌든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우리 사법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행입니다. 이게 만약에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그냥 덮어가지고 대충 넘어갔다 그러면 여전히 물밑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정부야 아무래도 조금 도덕적으로 좀 민감해야 되니까 이런 거를 조금 덜 뭔가 뒤로 이렇게 야료를 부리는 걸 조금 덜 한다고 하지만 정권 바뀌고 그게 무딘 사람들이 있으면 여전히 똑같이 작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스탠다드가 법원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가 그래도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데는 이번 사건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